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어릴 때 고향인 천동마을을 찾아 나선 김삿갓. 이번에는 재생당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가짜 엉터리였습니다. 그는 가짜 의원 노릇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먹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엉터리 진단을 하고 또 엉터리 약을 지어주며 의원이랍시고 자신을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돈을 뜯어내는 가짜 의원을 만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뻔뻔함과 대담함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원은 한편으로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참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엉터리 의원이 집인 재생당에서 하룻밤을 묵고는 또다시 고향인 천동마을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천동마을의 환영연. 재생당 약국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 다음날은 아침부터 쾌청이었다. 오늘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워했던 천동마을에 가게 되었구나.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울렁거리는 흥분이었다. 조반을 먹고 길을 나서니 김삿갓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산천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 같았다. 어린 시절에 장난꾸러기 동무들과 어울려 50리가 넘는 곡산 장거리에도 몇 차례 다녀본 일이 있어서 험한 산고비를 돌아올 때마다 옛날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 옛날 술래잡기 하던 어깨동무들은 아직도 천동마을에 그냥 살고 있을까? 지금 그들의 본명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노상 불러왔던 그들의 별명만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였다. 코를 많이 흘린다고 해서 코올리라고 불러왔던 아이며 산신령에게 빌어서 생겨난 아이라고 해서 신령똥이라고 불러오던 아이며 이름을 천하게 불러야 목숨이 길다고 해서 개똥이라고 불러오던 아이며 머리에 가마가 둘이 있다고 해서 쌍가마라고 불러오던 아이며 배가 불룩 나왔다고 해서 백풍령이라고 불러오던 아이며 눈이 유난히 크다고 해서 왕눈이라고 불려오던 아이 등등. 얼굴과 이름이 서로 섞갈려서 어느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였던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 그런데도 별명만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천동마을을 향해 험한 산길을 천천히 걸어오며 어린 시절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회상해보다가 벼랑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몇 살 때의 일이었던가 기억은 분명치 않지만 그 옛날 김삿갓은 개똥이니 코올리개니 백풍령이냐는 동무들의 이름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그들의 이름을 장난삼아 멋대로 고쳐주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몰매를 맞은 일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소년 김삿갓은 동무들과 술래잡이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이름은 모두가 대먹지 않았다. 개똥이가 뭐며 콜리개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줄 테니 오늘부터는 내가 지은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 어떻겠느냐. 아이들은 새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버릇이 있는지라 모두들 날뛸 듯이 기뻐했다. 그래 내가 멋진 이름을 하나 지어줘. 그러면 오늘부터는 꼭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바꿔 부를 테야. 이리하여 소년 김삿갓은 동무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게 되었다. 그 당시 김삿갓은 서당에 다니며 한놀에 재미를 붙였기 때문인지라 동무들의 이름을 이왕이면 한자로 지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콜리개와 개똥이와 백풍령이 세 동무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어주었다.
콜리게 너는 코를 많이 흘려도 꾀가 많은 편이니까 내 이름은 조조라고 고쳐라. 그리고 개똥이 너는 이름이 품위가 너무도 없으니 내 이름은 사람의 똥으로 격을 높여서 인분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배풍령이 너는 나무의 밥을 많이 훔쳐먹어서 배가 뚱뚱해졌으니까 내 이름은 도촉이라고 부르자. 소년 김삿갓은 물론 별다른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한 번 말해본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것을 크게 좋아했다. 그래 나는 오늘부터 내 이름을 도촉이라고 할 테야. 나는 처자라고 하겠다. 나는 인분이라고 하겠다. 새 아이들은 크게 떠들어댔다. 그래야 새로운 이름은 아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의 일이다. 어느 날 석양무렵의 새 아이들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소년 김삿갓의 집으로 함께 몰려와 마당가에서 방 안에 대고 제각기 다음과 같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놈 둘째란 놈 이리 좀 나오너라. 내 놈이 우리 아이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우리 집 아이 이름을 도청이라고 지어줬단 말이냐. 우리 아이가 내 놈의 집에서 무엇을 훔쳐갔단 말이냐. 그리고 다른 두 아버지도 이 우라질 놈아, 네 아들이 어디가 못나 사람의 똥이란 말이냐. 아 이놈의 새끼야, 내 놈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 아이들을 조절하고 했단 말이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그때 소년 김삿갓은 방 안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문 밖에서 동네 어른들이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보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자기는 아무 악의도 없이 장난삼아 이름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어른들이 그로 인해서 그렇게도 화를 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소년 김삿갓은 몸을 떨며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른들은 소년 김삿갓이 나타나기만 하면 대번에 때를 눕힐 듯이 험상궂은 기세로 이 오라질 놈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 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방 안으로 쳐들어갈 테다. 그런 줄 알고 썩 나오너라 하고 또다시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나가자 내가 잘못한 일이니 어른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용감하게 나가서 용서를 빌자. 그렇게 결심한 소년 김삿갓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소년 김삿갓은 밖으로 나와 아저씨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하다가 다음 순간 생각을 달리하였다. 아니다. 무섭게 화가 당한 아저씨들 앞에 불쑥 나타났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김삿갓은 우선 아저씨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문을 활짝 열고 내다보며 어머, 아저씨들 오셨네요. 제가 술이라도 한 잔씩 대접하고 싶으니 어서들 들어오세요 하고 엉뚱한 수작을 부려보았다. 그러나 잔뜩 화가 동한 어른들에게는 그런 수작이 통할 리가 없었다. 이 자식아, 개썩 말고 어서 이리 나오너라. 욕설은 여전히 흠상궂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나가 뵙지요. 소년 김삿갓은 대답만은 공손하게 하면서도 밖으로 나오는 동작은 일부러 꾸물거렸다.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엉금엉금 마당으로 나와서 도촉이 아버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뺨을 후려갈긴다. 이놈의 새끼, 우리 아이가 어째서 도둑놈이란 말이야. 소년 김삿갓은 뺨을 한 대 맞고 나자 정신이 핑 돌았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두 아저씨들에게 머리를 깊숙이 숙여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으니 아저씨들도 뺨을 한 대씩만 때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매를 맞겠다고 얼굴을 내밀어 보이니 어른으로서는 차마 때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물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한다. 예, 기능청스러운 자식아, 네 놈이 매를 때려달라고 얼굴을 내미니까 오히려 때릴 수가 없구나. 아닌 게 아니라 이 자식은 보통 놈이 아닌걸. 이 자식아, 또다시 그런 장난을 했다가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년 김삿갓은 그 무서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옛날 일들을 회상하며 산길을 정신없이 걸어오다 보니 문득 눈앞에 장생 한 쌍이 우뚝 마주서 보인다. 얼굴과 몸뚱이가 시뻘건 천하대 장군과 얼굴과 몸뚱이를 새파랗게 칠한 지하 여장군이었다.
장승은 아직도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구나.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장승과의 만남이었다. 김삿갓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장승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하도 기뻐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 배려를 하였다. 장승님들 안녕하시오. 옛날에 친구였던 밤나무집 둘째 천덕마을을 다시 찾아왔소이다. 장승, 우리네 조상들은 신라 통일 때부터 고려조를 거쳐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 절에 가는 길목이나 촌락 어귀에는 장승이라는 것을 오래 세워놓기 마련이었다. 왜냐하면 장승이라는 것은 우리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우상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장승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믿어온 것일까? 첫째, 장승은 사찰의 경계표와 마을의 이정표 구실을 해온다고 믿어왔었고, 둘째, 동구 앞에 세워놓은 장승은 모든 악기와 모든 질병의 침입을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신구실을 한다고 믿어왔었고, 셋째,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천하대장군의 코를 베어다가 달여먹으면 아이를 낳게 된다는 민속신앙의 주역구실까지 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삿갓 자신도 어렸을 때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장승에게 기도를 했던 일이 있었다. 천덕마을에는 그와 같은 민속신앙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천덕마을에 들어오는 동서남북 네 동구에는 동구마다 장승이 모두 서 있었다. 동쪽 동구에 서 있는 장승은 동방청제 축귀 장군이라고 불렸고, 서쪽 동구에 서 있는 장승은 서방백제 축귀 장군이라고 불렀고, 남쪽 동구에 서 있는 장승은 남방적제 축귀 장군이라고 불렸고, 북쪽 동구에 서 있는 장승은 북방흑제 축귀 장군이라고 불려왔었다. 장승이 서 있는 방향에 따라 칭호가 제각기 달랐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승은 우리네의 정신생활과 그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모양으로 장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되어 있어서 만약 장승을 경멸하면 무서운 천벌을 받는다는 관념조차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장승의 신통력을 보여준 구체적인 일화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소년 김삿갓이 천덕마을에 처음으로 이사 왔을 때 일이었다. 그 시절 천덕마을에는 두옥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용감한 청년이 있었다. 키가 6자에 힘이 항우장사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옥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왔던 것이다. 봄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사랑방에 모여 앉아 혹은 새끼를 꼬고 혹은 집신을 삼으며 장승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두옥신이가 코웃음을 치며 이런 큰 소리를 하였다. 장승이란 나무로 깎아 만든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까짓 게 무섭긴 뭐가 무섭단 말이야. 두옥신이가 장승을 하도 업신여기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술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다. 만약 두옥신이가 이 밤에 장승 앞에 말뚝을 박아놓고 무사히 돌아오면 술을 마음껏 먹여주겠다는 내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매우 음산한 밤이었다. 두옥신이는 술을 마음껏 얻어 마시려고 말뚝 한 개를 둘러매고 장승 고개로 떠나가면서 이 말뚝을 장승 뻘뿌리 앞에 깊숙이 막아놓고 돌아올 테니 자네들은 어서 술이나 사놓고 기다리게 하고 사뭇 큰 소리를 쳤다. 술 걱정은 말고 어서 무사히 돌아오기나 하게. 자네가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스럽네. 그런데 말뚝을 박아놓고 이내 돌아온다고 장담하던 두옥신이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웬일일까? 설마 장승한테 천벌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까닭 모를 불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모두가 공포감에 쌓여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알아보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날이 훤하게 밝아온 다음날 아침에야 현장으로 몰려와 보니 두옥신이는 장승 발풀이 앞에 쓰러진 채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인을 자세히 검사해보니 두옥신이는 장승 발뿌리 앞에 말뚝을 박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말뚝을 박을 때 얼마나 허둥거렸던지 자기 자신의 옷고름까지 말뚝과 함께 박아버렸던 것이다. 두옥신이는 옷고름이 말뚝과 함께 박힌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말뚝에 박혀있는 옷고름은 두옥신이를 한사코 붙잡고 늘어졌을 것이 아닌가. 두옥신이가 겁에 질려 도망을 치러가면 할수록 옷고름은 더욱 힘차게 두옥신이를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두옥신이는 그것을 귀신의 천벌로 알고 마침내 쓰러져 죽고 말았을 것이다. 냉정히 생각하면 그것은 예기치 못했던 일종의 춘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결코 우영한 불상사였다고 생각지 않았다. 천벌 받은 모양이지.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장승을 모독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고 일러오지 않는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장승의 노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제사돈을 거두어 장승제를 성대하게 지내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승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더욱 두터워졌던 것이다. 장승을 업신여기다가 천벌을 받은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르지기 타령이라는 유명한 고전소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 장승을 모독했다가 무참하게 죽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왕 말이 난 김에 그 소설의 내용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그 옛날 평안도 월경천에 옥녀라는 절세미인이 있었다. 얼굴이 양귀비처럼 예쁜 여자다. 그러나 청상살을 겹겹이 타고 나서 15살에 결혼한 서방은 첫날 밤에 급상안으로 죽고 16살에 얻은 서방은 당창병으로 죽고 17살에 얻은 서방은 등창병으로 죽고 18살에 얻은 서방은 벼락을 맞아 죽고 19살에 얻은 서방은 포도청에 잡혀가 버렸고 20살에 얻은 서방은 비상을 먹고 자살하였다. 옥녀는 크게 비관하여 세상 구경이나 하다 죽으려고 방랑할 길에 올랐는데 우연하게도 황해도 청석권에서 천하의 탕남인 변강세라는 날탕꾼을 만나 살림을 새로 시작하였다. 변강세와 옥녀는 워낙 타고난 탕남 탕녀인지라 만나는 그날부터 다른 일은 일체 안 하고 낮이나 밤이나 한다는 것이 오직 그 집뿐이었다. 하루는 집에 장작이 떨어졌다. 그러나 변강세는 사내가 나무해 올 생각은 않고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며 장승이란 장승을 뽑아다가 장작 대신으로 방을 덮였다. 이에 장승들은 크게 놓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장승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하여 변강세라는 놈으로 하여금 5만 가지 병에 시달리다가 장승처럼 우뚝 선 채로 죽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변강세는 그날부터 풍두통, 담결통, 이롱통, 비창, 순통, 수종, 생로, 낙함증 등등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5만 가지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을 때에도 자리에 편히 누워 죽지 못하고 장승처럼 우뚝 선 채로 죽어버렸다. 옥녀는 장사를 지낼 길이 없어 남편 시체를 처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노라고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각설이패, 초라니, 망나니 같은 건달패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변강세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려다가 8명이 무참하게 직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르지기 타령의 내용으로 미뤄봐 장승의 신통력이야말로 위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작가는 장승에게 합장 배려를 하며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니까 마침 저만 틈서 40대가량 되어 보이는 사나이 하나가 등에 나무찜을 쥐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나무꾼은 장승 옆에 짐을 내려놓고 땀을 씻고 있었다. 김 작가는 나무꾼에게 목례를 해보이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말씀 좀 물어봅시다. 이 동구안이 천덕마을이 틀림없죠? 나무꾼은 김 작가의 얼굴이 눈이 익은지 대답은 안 하고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다.
김삿갓도 나무꾼의 얼굴을 어디선가 많이 보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김삿갓과 나무꾼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얼굴을 말끄러미 마주보기만 했다. 그러다 김삿갓은 벼랑간 나무꾼의 손을 와락 움켜잡으며 여보게, 자네는 코올리게 부르던 친구 아닌가? 나는 자네한테 조조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밤나무집 둘째일세. 자네 나를 모르겠는가?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무꾼도 그제야 생각이 나는지 김삿갓의 두 손을 힘차게 흔들어대며 큰 소리로 외친다. 맞아. 자네는 밤나무집 둘째가 틀림없으렸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동안 어디로 싸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는가? 만나는 첫 순간부터 소년 시절로 돌아간 그들이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도 중마고우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삿갓은 조조와 함께 마을로 들어오며 어깨동무들의 소식을 하나씩 물어보았다. 그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한두 명 있었지만은 대개는 천덕마을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할 일이 없어서 아이만 넌들었다네. 그래, 자네는 지금 아이가 몇이나 되는가? 너는 할 일이 없어서 아이만 넌들었다네. 모서마이와 계집아이를 모두 합쳐 자그마치 7명이나 되는걸. 아따 자식, 복이 대단하네 그려. 7명이나 만들려고 고생이 많았겠는걸. 이 사람아, 만들고 싶어 만든 것은 아닐세. 여편네 공둥이를 좋아하더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자네는 아이가 몇이나 되는가? 나는 노나가나 내 몸 하나뿐인걸.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 외톨박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떠돌아다니는 덕택에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길어질 것 같아 김삿갓은 거짓말을 적당히 꾸며댔다. 그래, 자네는 어렸을 때 그릇길을 좋아했기에 지금쯤은 커다란 감투라도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조조는 무척 측은히 여기는 기색이다가 흑기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나는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눈꽃들 사이가 없네. 김삿갓을 위로해 주려는 우정에서 나온 말이니 틀림없었다. 이윽고 30년 만에 천덕마을로 들어선 김삿갓은 감개가 무량하였다. 그 옛날 천덕마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집들을 모두 합쳐야 10채가 될까 말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얼른 보아도 20채가 넘어 보였다. 그동안에 집이 많이 늘었네 그려. 자네가 있을 때보다는 많이 늘었지. 그건 그렇고 자네는 오늘 밤 어디서 묵을 생각인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이 김삿갓의 잠자리인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어렸을 때 자라던 고향 산천이 그리워 천덕마을을 무작정 찾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천덕마을에 일가 부치가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 놓고 기댈 만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답을 얼버무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글쎄, 나는 어차피 떠돌이 신세니까 잠이 아무 데서나 자면 어떤가? 조조는 김삿갓의 눈치를 알아차렸는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한다. 좋은 수가 있네. 밥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잠은 모임방에서 자는 게 좋을 것 같네. 모임방이라니? 이 마을에 그런 것도 새로 생겼는가?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신도 삼고 새끼도 꼬고 하는 공동 사랑방 비슷한 것이 생겼어. 거기만 가면 옛 친구들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네. 그거 참 잘됐네 그려. 나는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어 왔거든. 자네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렇잖아도 오늘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모임방에 모여오도록 우리 집 아이를 시켜 사발통문을 돌려놓겠네. 조조의 우정은 눈물겹도록 급진했다. 이었고 조조네 집에 탕도해보니 그의 집은 옛날과 다름없이 초라하였다. 자네 집은 아직도 옛날 그들일세 그려. 이제는 아이들이 많아서 집이 협소하지 않은가? 뭐만 펴놓으면 그 말이지. 집이야 아무렴 어떤가. 거기는 집이 너무도 좁아서 나는 밤마다 옆편네
배회에서 2층잠을 잔다네. 집이 좁으면 그런 혜택도 있다는 걸 알게, 이 사람아. 안 그래? 조조는 농담을 섞어가며 한바탕 웃어대고 나서 여보, 마누라, 이리 들어와 인사드려요. 이 친구는 나에게 조조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밤나무집 둘째라는 친구야. 주인 마누라는 반갑게 인사를 올리며 애기 아버지한테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애기 아버지한테 조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가 시아버님한테 몰매를 맞았다면서요? 허허허. 하고 웃어 쌓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삿갓은 불현듯 조조의 아버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참, 자네 어르신네한테 인사를 올려야겠는데 어르신네는 지금 어디 계신가? 조조는 얼굴빛이 벼랑간 숙연해지며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네. 10년이면 강산이 피어난다는데 자네가 찾아온 것은 30년 만이 아닌가? 뭐야? 어르신들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산천과 인정에는 변함이 없었어도 생과 사에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은 것 같아 김삿갓은 일순 몹시 삭막한 기분이었다. 김삿갓은 저녁을 먹은 뒤 조조와 함께 모임방에 와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이미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급히 모이라는 사발통문을 받고 모여온 그들이었다. 그런데 조조가 김삿갓을 한복판에 내세워놓고 여보게들, 자네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 이 사람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우리들의 불알 친구였던 밤나무집 둘째라네. 하고 소개하자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환호성을 올린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이제야 알았다. 나는 자네한테 인분이라는 이름을 지어받았던 개똥일세. 내 얼굴 알아보겠나? 나는 도척이다. 배풍년이라면 알아보겠지. 여보게, 나는 느티나무집 갑돌일세. 나는 범바이집 쌍가마일세. 이거 얼마만인가? 제각기 손을 움켜잡으며 자기소개를 한마디씩 떠드는 바람에 김삿갓은 눈물겨운 감격을 느끼면서도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몇 명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김삿갓의 손을 움켜잡으며 나는 처음 얘기는 하오마는 노형 말씀은 많이 들었어. 어깨동무들에게 인분이니 조전이 도척이냐는 엉뚱한 이름을 지어줬다가 어른들한테 몰매를 마른 일이 있다면서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좌중에는 불새 폭소가 터지기까지 하였다. 김삿갓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어깨동무들에게 이렇게까지 열렬한 환영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하여 자리에 앉자 도중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오늘처럼 행복스럽게 여겨보기는 처음이네. 우리들 모두가 죽지 않고 다시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우리네 인간살이에서 우정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나는 자네들과의 재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술이라도 한 잔 사기로 하겠네. 그리고 심기에 현감한테서 전별금으로 받은 20냥을 송두리째 내놓았다. 그러자 도척이 성큼 앞으로 나앉으면서 김삿갓을 호되게 꾸짖는다. 야 임마! 너 정신이 돌았니? 내일부터는 모르겠다만 적어도 오늘 밤은 너는 손님이고 우리들의 주인이다. 손님이 술을 산다면 주인은 우리 꼴이 뭐가 된단 말이냐. 너를 환영하는 술은 우리가 살 테니 이 돈이랑 썩 집어넣어라. 그 바람에 모두들 올쏘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천동마을에는 상조계라는 계가 있다. 경조 때 서로 도와주기 위해 조직된 상조계의 계장은 도척이었다. 도척은 김삿갓이 내놓은 술값을 억지로 집어넣어주고 나서 회원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오늘은 30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던 중마고우가 돌아와서 환영주가 없을 수가 없는데 오늘 밤 술값은 개돈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 개원들은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물론 그래지. 그 점은 계장한테 얘기할 테니 자네가 알아서 술만 많이 먹게 해주게. 먹걸리를 2말쯤 사면 되겠지. 또 이 사람아, 양 허리띠를 풀어놓고 마실 판인데 3말이면 어떻고 2말이면 어떤가? 누군가가 그렇게 반기를 들고 나서자
도촉은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알았다. 그럼 재무 막둥이가 막걸리 서말하고 북어 2캔만 사오느라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는 듯이 돌아와야 한다. 재무 막둥이는 술 사오려고 문 밖으로 나서다가 벼랑간 깜짝 놀란다. 아마 눈이 오네. 눈이 어느새 이렇게도 많이 왔지? 뭐야? 눈이 온다고? 모두들 문 앞으로 우르르 몰려와 밖을 내다보았다. 한방눈이 소리도 없이 펄펄 내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은색으로 화해 있었다. 야, 첫눈이 이렇게도 탐스럽게 오니 금년 농사는 풍년이 틀림없겠구나. 옛날 친구가 눈까지 몰고 와서 오늘 밤은 진짜 술만 나겠다. 이도 저도 모두가 자네가 찾아온 덕택인가 보이. 김삿갓은 공치사를 받는 바람에 약간 개면쩍으면서도 옛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이윽고 막걸리 서마를 갖다 놓고 환영회는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도촉은 계장답게 첫 잔을 김삿갓에게 따라주며 묻는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가 2주를 불사하는 무조건들이라네. 자네는 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아, 자네들이 2주를 불사한다면 나도 2주를 불사할 테니 마음대로 따라주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마음에 드는지 모두가 박수갈치를 보낸다. 그렇다면 오늘 밤 멋지게 올려보세. 술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란 말인가? 그 모양으로 술자리는 본격으로 어울리게 되었다. 천덕마을은 워낙 눈이 많은 곳이다. 밖에는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30여 년 전에 만난 옛 친구들이 정다운 술잔을 주고받는 즐거움이란 인생 최대의 기쁨이 아닐까 싶었다. 술자리가 어울려오자 옛 친구들은 앞을 다투어 김삿갓에게 술잔을 권하였다. 개똥이가 잔을 내밀어주며 말한다. 이 사람아, 오늘은 30년 만에 자네를 만나 정말 기쁘이. 그런 의미에서 내 술 한 잔 받게. 자네들이 보고 싶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부러운 천리하고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닌가. 나도 한 잔 마셨으니 자네도 한 잔 받게. 술잔이 가거니 오거니 하는 동안에 우정은 더욱 돈독해왔다. 그러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친다. 술이 있는데 노래가 없을 수 없는가? 개똥이는 나무 타령이나 한 가닥 가거라.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개똥아, 아니 인분아, 퍼뜩 일어나 나무 타령을 하거라. 김삿갓도 덩달아 울리며 큰 소리로 반주를 넣는다. 자네는 나무 타령을 잘하는 모양일세 그려. 그렇다면 나한테도 한 번쯤 들려줘야 할 게 아닌가? 자네가 소리라면 한번 불러보세 그려. 개똥이는 벌떡 일어서더니 머리에 일자수건을 질끈덩여 매고 바지저고리를 일부러 비꼬아 입는다. 그리고 병신신용을 해가며 나무 타령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품배 품배 품배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천냥 주고 배운 소리 한두 푼에 팔린다. 얼씨구 좋다 엄나무. 한 달이 절뚝 전나무. 이산저산 소나무. 나무 타령으로 넘어간다. 오다가다 오동나무. 가다오다 가닥나무. 님의 손목 쥐엄나무. 칼로 푹 찔러 피나무. 달 가운데 개수나무. 방귀 뀌었다 뽕나무. 심리 절반 오리나무. 19의 스무나무. 돈이 많아 은행나무. 돈이 없어 박달나무. 방긋 웃는 복사나무. 배를 타라네 배나무. 휘휘 칭칭 버드나무. 물고 늘어지는 물구나무. 어깨춤을 박자에 맞춰 찌긋찌긋 추어가며 나무 이름을 거침없이 엮어가는 바람에 좌중에서는 오래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김삿갓은 허리를 움켜잡고 웃다가 술잔을 내밀어주며 덕담을 한마디 걸었다. 이 사람아, 뭐 육갑 판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개똥이 자네는 어디를 가도 밥은 굶지 않겠네. 얘기 친구야. 30년 만에 만난 터수에 고작 한다는 소리가 각설이 표가 되란 말인가? 어차피 나는 개똥이거나 인분이거나 똥이면은 틀림이 없느니만. 개똥이가 익사를 부리는 바람에 좌중에는 또다시 폭소가 터져나왔다. 개똥이의 나무 타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친다. 이번에는 왕년이가 장타령을 하거라.
룰렐레 나르러 장타령을 하라고. 쌍가마야, 네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중놀근이 되었다. 따라서 아직도 아명을 부르기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밤 따라 모조리 안녕으로 부른 것은 김삿갓에 대한 구정을 되새기기 위한 특별 배려인상 싶었다. 김삿갓은 그와 같은 배려를 알고 가슴이 새삼 벅차왔다. 왕눈이는 빗발치는 독촉에 마지못해 일어서며 말한다. 밤나무째 둘째 듣거라. 나는 도촉이나 인분이처럼 너한테 기막히게 좋은 이름을 지어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은 불알 친구 아닌가? 불알 친구가 3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어찌 반갑지 않겠노? 너를 위해 장타령을 부기로 할꼬마. 왕년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머리에는 초입을 쓰고 있었다. 게다가 손에는 두렁박과 지팡이까지 들고 있어서 천년에 보아도 갈데없는 각설이패 차림이었다. 왕눈이는 두렁박을 지팡이로 똥똥 두드려가며 장타령을 구성지게 엮어나간다. 널널이 각설이라 역설이 동지섣달 배목장에 각설이가 왔구나. 팔도강산 둘 다 보니 장거리도 많구나. 이술 잡수 안주장 술맛 좋다 총주장 초상났다 상주장 능수보돌 찬한장 신라통일 경주장 명태협회 대구장 널널널널이 황평도로 넘어간다. 기생 좋은 평양장 미인 많은 강계장 해주장 박아라 박아 박천장 안고 추는 안악장 초당 짚고 배운 소리 실수도 없이 잘한다. 목구멍에 불을 켰나 환하게도 잘한다. 백가죽이 두터운가 거침없이 잘한다. 대목장에 목쉴세라 청산유수로 잘한다. 왕눈이의 장타령이 신바람이 나자 이번에는 덕보라는 친구가 벌떡 일어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어가며 흥을 돋워주었다. 잘한다 얼씨구 잘한다. 네가 그리 잘할 땐 내 선생은 어떻고? 여럿은 덕보의 얼굴을 보자 입을 모아 외친다. 덕보야, 이번에는 내가 강원도 장타령으로 넘겨받아라. 강원도가 고향인 덕보는 강원도 장타령의 명수였던 것이다. 왕눈이의 장타령이 끝나자 이번에는 덕보가 춤을 추는 그대로의 자세로 강원도 장타령을 이어나간다. 못 보겠어 다리 많아 못 보겠어. 춘천 샘발장은 신발이 젖어 못 보고 홍천장은 구만리장 길이 멀어 못 보고 이리저리 양구장은 당귀가 많아 못 보고 한자 두자 삼척장은 배가 많아 못 보고 명주 받고 원주장은 값이 비싸 못 보고 횡설수설 횡성장은 애누리가 많아 못 보고 값 많은 강릉장은 값이 비싸서 못 보고 이통 저통 통천장은 알 것 많아 못 보고 엉성드무 고성장은 심심해서 못 보고 이천 저천 이천장은 개천이 많아 못 보고 고개를 넘어 영월장은 담배가 많아 못 보고 어화 조화 금화장은 놀기 좋아 못 보고 휘휘 충충 회양장은 길이 험해 못 보고 이강 저강 평강장은 강물이 없어 못 보고 정들었다 정선장은 갈보가 많아 못 보고 화목 많은 화천장은 길이 막혀 못 보고 양식 팔아라 양양장은 쌀이 많아 못 보고 지금 왔다 인제장은 일이 바빠 못 보고 울퉁불퉁 울진장은 우라가 나서 못 보고 안창 공창 평창장은 국수 맛이 좋아 못 보고 껑충 뛰었다 제천장은 신발이 없어 못 보고 못 보겠어 강원도 장돌뱅이는 다리 많아 못 보겠어. 강원도 장타령이 끝나자 좌중에서는 우레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삿갓은 강원도에서 잔뼈가 굵었건만 강원도에 그와 같은 장타령이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기에 감흥이 새로운 바 없지 않았다. 덕보의 장타령이 끝나자 일동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다가 벼랑간 조용한 술만 마시니 좌중의 분위기는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 집에 처상났나? 갑자기 왜들 이렇게 조용한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조조가 한마디 하거라 하고 코 올리개를 부추긴다.
조조는 손을 설레설레 떼저며 대답한다. 나는 워낙 명창인지라 이런 시시한 곳에서는 죽어도 못한다. 얼씨구 알랑도 못 보내는 주제에 자칭 명칭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척이 휘갑을 치고 나선다. 조조가 명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조조가 노래를 부르면 밤나물집 둘째가 도망을 치고 말 게다.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조용히 가지고서야 술만 나겠나? 누가 자진해서 노래를 불러줄 용사는 없겠나? 용기 있는 친구가 있거든 한번 나와 보거라. 김삿갓은 친구들의 성의가 너무도 고맙고 미안스러워 노래도 잘 듣고 술도 많이 마셨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하기로 하세. 하고 말하자 도촉이 대뜸 손을 내젓는다. 아직도 초저녁인데 그게 무슨 소린가? 자진해서 노래를 불러줄 용사는 아무도 없나?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도촉은 잠시 답답한 기색이다가 벼랑간 손뼉을 치며 외친다. 좋은 수가 있다. 이왕 버려놓은 지갈판이니 돌쇠와 갑돌이가 함께 나와서 변강쇠와 옥녀 연극을 한번 하거라. 도척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벼랑간 쌍수를 들며 와 하고 함성을 올린다. 김삿갓은 변강쇠와 옥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산골에서 땅이나 파먹고 살아가는 옛 친구들이 설마 가루지기 타령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자네들은 가루지기 타령이라는 책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어따 이 사람아, 자네가 우리들을 뭘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지난해 추석 명절 때에는 돌쇠와 갑돌이가 변강쇠와 옥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가루지기 타령을 연극으로 했던 일도 있다네. 그 연극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구경꾼들이 백리 밖에서도 모여왔었단 말이야. 오늘 밤도 돌쇠와 갑돌이가 그 연극을 해보일 테니 한번 구경하게. 도척은 거기까지 설명하고 이번에는 돌쇠와 갑돌이에게 다가친다. 돌쇠와 갑돌이는 옷을 퍼뜩 갈아입고 나와 밤나무집 둘째에게 우리들의 멋진 연극을 보여주어라. 돌쇠와 갑돌은 옆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키가 큰 돌쇠는 변강쇠로 분장하고 키가 작고 몸매가 여자처럼 예리예리한 갑돌이는 분홍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었다. 갑돌이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여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이 그럴듯하게 남녀로 분장을 하고 나오자 방 안에서는 또다시 여러 같은 환호성이 올랐다. 야, 그놈의 계집년 너무도 예뻐. 사람 미치겠구나. 정말로 계집년인가? 제각기 난잡스러운 실랑이를 한마디씩 떠버리는 바람에 방 안은 잠시 난장판이 되었다. 김삿갓도 그들의 능숙한 분장술에 박수를 보내며 한마디 찬사가 없을 수 없었다. 야, 옥녀의 분장은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자네들은 농사는 짓지 않고 연극만 하고 있는 모양일세 그려? 도척이 얼른 대답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 사람아, 그런 재미라도 없다면 이런 산속에서 기나긴 한겨울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나? 제법 재미가 있을 테니 두고 보게. 어서들 연극을 시작하거라. 방 안에는 기대와 환희의 빛이 가득 넘쳤다. 일당은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모두들 아랫목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윗목은 절로 무대가 된 셈이었다. 옥녀로 분장한 갑돌이가 변강쇠로 분장한 돌쇠에게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며 고혹적인 미소를 보내자 엉끔스런 변강쇠는 옥녀의 얼굴을 한동안 극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싱긋 회심의 미소를 짓고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하며 옥녀에게 사랑 노래를 보낸다. 사랑 사랑 사랑이여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호생남아 내가 남의 절대가 있노나구나.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너에게 무엇을 주랴. 용왕님이 가져가신 여의주를 내게 주랴. 15성 바꾸려던 화씨벽을 내게 주랴. 천지신지 아직 자지 생금덩이 갖다 주랴. 구중 신처 대궐에서 은항아리 훔쳐다 주랴. 미라불수 산업이녀 금패 지원 갖다 주랴. 내 무엇을 먹으려나. 둥글둥글 왕수박 윗꼭지를 후벼내고 강릉백청 흠뿍 부어 은숟갈로 휘휘 저은
붉은 속을 먹으려나 식음 털털 개설구 애가서는 옆에 내가 즐겨 먹는 개설구를 먹으려나. 변강새가 옥녀를 감싸고 돌아가며 입담 좋은 수작으로 올라대자 옥녀는 봄바람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난 듯 방긋 웃어 보이며 사랑 노래를 이렇게 받아넘기는 것이었다. 사랑 사랑 사랑이여 태산같이 높은 사랑 하해같이 깊은 사랑 남창 북창 노적같이 다물다물 쌓인 사랑 은하수 직녀같이 우르리 맺힌 사랑 4, 5월 모란꽃처럼 후들지게 피어난 사랑 닷줄같이 타래타래 꼬인 사랑 내가 만일 없었다면 풍류낭자 우리 낭군 황없는 봉이 되고 낭군 만약 없었다면 요조숙녀 이내 몸은 원 없는 앙이 되리 기러기 물을 보고 꽃이 나비를 만났으니 응비 종자 이 알이 좋을시고. 옥녀가 낭낭하게 노래를 잇가리며 나비처럼 나불나불 춤을 추고 돌아가니 어리 빠진 변강새는 입을 헬렐레 벌리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옥녀의 두 손을 와락 움켜잡으며 애타게 호소한다. 누와 나는 천정배필 이 밤에 동방화축을 밝혀보며 어떠할꼬. 연곡이 이 대목에 이르자 관객들은 우레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제갈피 실랑이를 벌이며 떠들이었다. 이 우라질 놈아 대놈이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시작을 부리느냐. 저것들아 이양하려거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거라. 연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관객들이 소란을 피우자 도촉이 소리를 지른다. 이 수놈들아 재미나는 대목은 이제부터다. 조용히 보지 않고 왜들 떠들어. 변경스런 놈이 남의 집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너스레를 치자 이번에는 저편 구석에서 얼른 회답을 받아넘긴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려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잡아먹힐 사람은 옥녀가 아니고 변경스인 것 같다. 남녀관계란 돈실 서로 간에 먹고 먹히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바람에 웃음판이 또다시 한바탕 벌어졌다. 웃음 속에서 연극이 다시 시작되었다. 천생 양거린 변강새는 옥녀의 사타구니를 헤집고 들여다보며 수작을 부린다. 여기가 어떤 골짜기냐? 하고 물으니 옥녀가 쌍긋 웃으며 대답한다. 여기는 옥문관이 아니오이까. 옥문관이라 세상에 관문은 많더라만 옥문관이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로구나. 나는 이제부터 옥문관을 쳐들어가 열 판이다.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옥문관의 산세가 어떻고 수세가 어떤지 자세히 보자. 그리고 변강새는 옥문관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매우 감격스러운 어조로 천하의 잡서를 늘어놓는다. 이성이도 생겼네. 맹랑이도 생겼네. 옥문관은 늙은 중에 입이련가. 입술은 있어도 희가 없구나. 소나기를 맞았나. 언덕지게 패였네. 콩밭 판밭을 지났나. 동북꽃이 웬 말이냐. 도끼나를 박았나. 금바르게 터져있네. 생수초 온담인가. 물이 항상 괴어있네. 무슨 짓을 하려고 움찔움찔 하는고. 천리행정 내려오다 주먹바위가 신통구나. 만경창파 조개인가 현운에 떼먹었으며 임실 곶감을 먹었나 곶감씨가 물려있고 만첩산중 으름인지 문이 절로 열려있네. 연계탕을 먹었는가 달개벼슬이 웬 말인고 파명당을 하였는가 더운 기운이 절로 난다. 곶감 있고 우름 있고 조개 있고 연계 있어 제사상은 걱정 없네. 변강새로 분장한 돌쇠가 옥녀로 분장한 갑돌이의 사타구니를 들여다보며 잡스러운 말로 넉살스럽게 늘어놓자 관중 중에서 누군가가 이놈아 지금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옥녀의 옥문관이 아니고 갑돌에게 사타구니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정신만은 똑똑히 차려라. 하고 너스레를 치는 바람에 저 중에서는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김삿갓은 돌쇠의 몸짓과 표정이 하도 우스워 아까부터 배를 움켜쥐고 웃으면서 가르지기 타령에 나오는 사설을 고지고대로 후에는 그 기억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을 마지 않았다. 연극은 아직도 계속된다. 변강새가 옥녀의 옥문관을 들여다보며 한바탕 잡소리를 들어놓고 나자 이번에는 옥녀가 변강새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사뭇 감격스러운 듯 노랫조로 이렇게 내꺼내는 것이었다.
안군님의 물건은 이상이도 생겼네. 맹명이도 생겼네. 전대 사량을 서려는지 싼 걸랑을 늦게 차고 오군문 군노련가 목도기를 붉게 쓰고 냇물가에 물방한가 떨그덕 끄덕인다. 송아지 말뚝인지 철거비를 둘렀구나. 감기를 들었는가 맑은 코는 무슨 일꼬. 성정도 혹독하다. 화가 나면 눈물 난다. 어린아이 병이련가 젖은 어찌 개었으며 제사에 쓴 숭어인가. 꼬장이 굶기 그저 있다. 뒷절 큰방노승인지 민대가리 둥글구나. 소년인사 배웠는가 꼬박꼬박 절을 하네. 고추 찢던 절구땡가 곰불기는 무슨 일꼬. 7, 8월 알밤인가 두 쪽 한 대 붙어있네. 물방아 절구떼며 쇠고비 걸량 등물 세간살이 걱정 없네. 갑돌이가 돌쇠를 바라보며 마치 진짜 물건을 바라보기나 하듯 알망구전 말을 체면하게 늘어놓자 관중들은 또다시 방 안에 떠나갈 듯 박수갈치를 보낸다. 야 웅녀야, 그런 귀물은 병강세만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들도 모두 가지고 있단다. 진짜 귀물은 병강세의 물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기에 산골 귀물은 모루와 다래요. 인간의 귀물은 큰애기 허리라고 하지 않느냐. 여럿이 제각기 한마디씩 놀려대 돌쇠와 갑돌이는 그 이상 연극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옆방으로 도망가듯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관객들은 또다시 우레같은 박수를 퍼부으니 연놈이 옆방으로 피해갔으니 이제부터 진짜로 재미를 볼 참이로구나. 오늘은 돌쇠와 갑돌이가 신방을 꾸리는 날이다. 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린 술이나 마시세. 누군가가 주전자를 집어들며 그렇게 말하여 술은 다시 시작되었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새삼스럽게 감탄을 맞이하였다. 이 깊은 산중에서 자네들이 인생을 이처럼 즐겁게 살아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오늘 밤의 감격을 나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걸세. 도척이 술잔을 내밀어주며 말한다. 우리가 오늘 밤을 참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자네가 30년 만에 찾아와준 덕택일세. 자네도 우리들의 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뜻에서 노래를 한 곡 좀만 들려주게나. 도척의 입에서 그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럿은 와 하고 함성을 올리며 박수를 보낸다. 노래가 서투른 김삿갓은 어안이 벙벙해왔다. 김삿갓은 시에는 자신이 있어도 노래에는 자신이 없었다. 자네들의 우정에 보답하기 위해 나도 한마디 부르기는 불러야 하겠네. 그러나 노래에는 자신이 없어 어떡하지? 머리를 긁으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일동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뭐든지 좋으니 마음대로 부르라고 야단법석들이다. 김삿갓은 선배들이 즐겨 부르는 어부사나 처사가가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노래는 암만 해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아 한동안 망설이다가 문득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좋은 노래가 하나 있네. 자네들이 가루지기 타경을 연극으로 멋들어지게 했으니 나는 그 연극에 어울리는 변강세 타령을 불러보면 어떻겠는가? 일동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변강세 타령이라는 노래도 있는가? 아, 있지. 있고 말고. 옛날에 어떤 선비가 가루지기 타령이라는 소설을 읽어보고 나서 변강세의 못된 성품을 노래로 비꼬아준 일이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변강세 타령이라네. 열동은 그 말을 듣고 변강세 타령을 꼭 들려달라고 성화같이 자청한다. 김삿갓은 무릎을 두드리며 변강세 타령을 익살맞게 부르기 시작한다. 천하 잡놈은 변강세, 천하의 잡놈은 변강세라. 자라는 호박에 말뚝박기, 우물가에 똥누기, 아이벤 여자 발길로 차기, 지어놓은 밥에 돌 퍼붓기, 불 붙는 집에 키질하기, 정절과부 호려내기, 물에 빠진 사람 덜미 누르기, 활 쏘는 양발 줌팔치기, 오화둥둥 내 사랑아. 강세의 행실을 볼 지경이면 엄동설안에 뗄감 없어. 나무를 하러 나갈 적에 낫은 가라 지게에 꽂고 도끼는 가라 옆에다 끼고 납작지게를 걸머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원근 산천에 당도하니 봄 들었구나 봄 들었구나. 원근 산천에 봄이 들어 나무는 할 것이 없어.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을 패니 장승이 괴탄하며 하는 말이 이 몹쓸 변강스놈아 내 어찌 나를 아궁이 귀신으로 만드느냐 어화둥둥 내 사랑아. 김삿갓이 변강스 타령을 한바탕 흥겨롭게 엮어나가니 조금 전에 옆방으로 달아났던 돌쇠와 갑돌이가 번개같이 다시 나타나 가락에 맞춰 춤을 덩실덩실 추어대는지라 방 안의 흥치는 절정에 도달하였다. 실로 후하랍기 짝없는 환영연이었던 것이다. 이날 밤에 환영연은 먼 동이 터올 무렵에야 파장이 되었다. 모두들 대취하여 뿔뿔이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괴장 도척이 김삿갓 옆으로 다가와 조그맣게 속삭인다. 내일 아침에 내가 데리러 올 테니 조반은 우리 집에서 먹세. 고맙네. 김삿갓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친구들이 모두 가버리자 김삿갓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지나치게 흥분했던 탓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30여 년 전 벌거벗고 뛰놀던 동물들을 다시 만난 것이 꿈만 같았던 것이다. 사람은 오래 만나지 못하면 잊어버리게 마련인데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있으랴.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나 천대만 받아오던 김삿갓이었다. 이날 밤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아보기는 40평생의 이 밤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인생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리타양의 봉고우라는 말이 있다. 천리타양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라는 뜻이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가 들려온다. 새벽닭은 울기 시작하면 모두가 한꺼번에 울었었는지 여기저기서 꽃기어 소리가 연방요랑스럽게 들려온다. 달개 울음소리는 시골서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그러나 고향에서 듣는 닭소리는 새삼스러이 그윽하게 여겨졌다. 옛글에 보면 닭은 5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1.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면 아름답다는 뜻이요. 2.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면 무를 갖고 있다는 뜻이요. 3. 적을 만나 서슴지 않고 싸움은 용감하다는 뜻이요. 4. 먹을 것을 발견하면 서로 알려주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요. 5. 때를 놓치지 않고 만인에게 새벽을 알려주면 신의가 두터운 증거라는 것이다. 김삿갓은 옛 친구들의 우정을 새삼 고맙게 여기며 사방에서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닭소리를 듣고 있다가 문득 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 수를 벗다. 회에 사는 내 습성 갈매기와는 달라. 회치는 새벽이면 북두성이 기온다. 너는 이 밤에 어느 달을 보고 우느냐. 초나라 원숭이가 장막에서 눈물 씻는다. 신새벽에 울어쌌는 닭소리가 하도 극성스러워 한 수 읊어본 것이었다.